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시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33조 제1항에 있는 거 그리고 제2항에 있는 건데 1항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8번째, 9번째. 우리 교재는 자, 우리 교재는 이거 9번 그리고 10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2항에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하나하나 보죠. 자, 첫 번째 9번.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랬죠?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한대. 이 9번 내용 한마디로 뭐냐? 이게 시세 조장입니다. 자, 시세 조장. 그러니까 개공사가 한마디로 장난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의뢰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자기도 이익을 챙기고 또 그 소유자들, 그 아파트 소유자들도 좀 이익을 챙기게끔. 이걸 일명 이제 자정거래라고 하는데 거의 그랬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자신이 이거 현재 5억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8억에 지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8억에 매도를 하고 자신이 매수를 해요. 또 자기가 8억에 매도하고 자기가 8억에 매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놓고 그걸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 시세가 이제 이 동네 이 아파트도 매매가가 지금 8억에 형성되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는 거죠. 자, 이게 원래 주식시장에서 쓰는 자전거래라고 해요. 자전. 그러니까 자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주식 거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장난치는 건데 개공사가 이 부동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5억이 아니라 8억에 이제 계약이 형성되면 자기도 어때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고 보수로 또 의뢰는 의뢰인대로 이제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좋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거품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해서 못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문구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이제 10번에 보면 단체를 구성하여 그랬네요. 특정 물건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 행위를 제한하는 것. 보통 이제 그 지역에 종사하는 개공사들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조직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정보 교류도 하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서로 의논도 하고 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만드는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특정 물건에 대해 중개를 제한한다. 왜 그러냐?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의뢰 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키고 중개보수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개공사들이 이렇게 담합을 해서 중개보수를 많이 받을 생각으로 우리한테 물건을 냈을 때 우리는 요율을 0.9로 하겠다.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0.9는 너무 많다. 나 한 0.5 정도로 하자. 그러면 당신 물건 중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금액대로 중개보수를 받기 위하여 자기 입맛에 맞게 의뢰인들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익을 더 많이 챙기겠다 이거죠. 또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거. 요즘은요 혼자서 중개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서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양쪽을 다 의뢰받아서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어때요? 중개사무소도 많고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보 교류를 통하여 각각 자기 의뢰인과 상대방 의뢰인 서로 만나게 해서 즉 공동 중개가 거의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조직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보 공유 이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중개하기가 어렵죠. 자, 그렇게 해서 그럼 당신도 우리 조직에 가입해라. 좋다. 그러면 뭐 가입비 내라고 그래. 얼마?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자기네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합격을 하여 개업을 하려고 그 동네로 들어와. 그럼 어때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교류를 하지 않고 정보 교류를 안 해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할 수 없이 이제 물러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체를 구성하여 이렇게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텃세를 부린다든가
의뢰인에게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하기 위한 자 이런 것들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자 부당 공동행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당 공동행위. 그러니까 이런 부당 공동행위는 뭐에 한마디로 이제 단체를 구성하여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공사가 하는 교란행위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그다음.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넘겨서 96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2항입니다. 2항은 이제 누구든지 자 일반인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의뢰인을 비롯한 일반인들. 이들이 이제 개공사 업무 방향인데 자 이것도요 그냥 그 법 조문만 보시면 돼요. 자 그 중간에 박스에 5개 있잖아요. 자 하나씩 봅니다. 첫 번째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자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를 할지 또는 게시판에 뭔가 붙이는 거 그리고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자 요즘 뭐 카톡이나 밴드나 또는 인터넷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파트 분야 회원들끼리끼리 이제 다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제 모임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다 뭐냐면 자기는 아파트 시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가 현재 매매가가 5억인데 우리 이거 8억으로 좀 끌어올리자. 그래서 이제 부녀애들끼리 담합을 해서 자 물건을 내놓을 때 얼마로 8억에 내놓고 그 8억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중개사무소한테는 이제 일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왕따 시킨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자 특정 개공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입맛에 맞게 해주지 않으면 거기다 물건 주지 마라 해서 분야들끼리끼리 이렇게 카페를 통하여 이렇게 담합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또 이런 걸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공사 등에게만 중개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입맛에 맞게 원하는 조건의 광고도 해주고 계약을 성사시키고 그럼 여기 사무소에다 말하자면 뭐예요? 몰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몰아주고 말 안 들으면 왕따시키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또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끼리 이제 가격 담합을 하는 거죠. 우리도 주변 시세에 맞게 좀 끌어올리자. 그러니까 물건 내놓을 때 절대 5억에 내놓지 말고 8억에 내놓자. 이런 식으로 담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이렇게 담합을 해놓고 이제 물건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자 5번에 봐봐요. 5번을 먼저 보면 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또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고 싶으니까 개공사한테 중개를 의뢰할 때 이 금액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요구대로 말을 들어주면 2번처럼 그 사무소에다 일감 몰아주는 거고 자 말 안 들으면 1번처럼 뭐예요? 왕따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번을 봐봐요. 4번. 자, 또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심대로 중개하겠다. 당신들 요구대로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양심대로 5억의 광고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분녀회들이 구청에다 찔러요. 이 사람 허위 광고한다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일주일마다 한 사람씩 구청에 찌릅니다. 아, 이거 영업 못해요. 그러니까 문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다 뭐냐면 자기네 아파트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 이게 뭐다? 시세 조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교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신고센터를 설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고센터는 그럼 누가 설치 운영하나요? 거기 보시면 누가? 예,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이걸 직접 하지 않고 자, 위탁을 해요. 어디다가? 한국부동산원. 자, 여기에다가 이제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처리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오른쪽. 자, 그럼 오른쪽에 이제 중간에 봅니다. 자, 신고센터 수행 업무 그랬는데 자, 거기 1, 2, 3. 첫 번째. 교란행위 신고 접수를 받고 상담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신고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시도시나 등록관청한테 현장에서 직접 조사도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럼 이제 시도시나 등록관청에 조사도 하고 조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센터에 이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신고센터는요,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줘요. 보통 우리가 행정청 민원을 제기하면 그 처리 결과 어떻게 했는지 민원인한테 알려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 접수받고 조사 처리하고 알려주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세부적으로 이제 그 밑에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나온 거 잘 보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데 자 페이지 넘겨서요. 자 우리 교재 98페이지 봅니다. 자 98페이지. 자 그럼 먼저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신고 접수를 받을 때 이 신고하려는 사람은 서면으로 다음 내용을 제출하시오 이랬네요. 자 보통 이제 서면으로 이제 그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제 서면으로 제출하라 그러는데 자 뭐 그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먼저 뭘 제출해야 되느냐? 자 이제 신고센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신고하는 사람은 자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해라 그러는데. 거기 보시면 신고인,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교란행위 발생 일시 장소 내용, 그리고 세 번째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또 참고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자, 네 번까지까지 몰라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그 교란행위가 언제 일어났는지 일시 장소 내용, 그리고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신고 접수를 받으면 동그라미 2번. 그럼 이제 신고센터는 뭐 하냐?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좀 부족하네요. 좀 더 보완을 해서 보다 확실한 증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완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접수를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접수를 받았으면 이제 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시도지사나 등록관청한테 조사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라 이제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2번입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조사나 조치를 완료를 해요. 자, 그럼 거기 체크하세요. 완료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줍니다. 자, 이거 아직 출제 안 된 거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신고센터는 이 처리 결과를 통보받았어. 그러면 이제 민원을 제기한 사람한테 이 결과를 알려준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 신고센터는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자, 거기 4번 체크해야 됩니다. 매월 10일까지. 자, 여기 체크.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한다는 거. 자, 그래서 직전달 신고사항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자, 매월 10일 국장에게 제출한다는 거. 예. 자, 이 두 가지 절차 이거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그럼 이제 신고센터는요. 신고 접수를 받았어요. 그럼 이거 조사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거기 그 쭉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외울 건 없어요. 딱 보면 이런 것은 굳이 조사나 조치할 필요가 없다. 이게 그냥 알아요. 대신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자, 여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거기. 자, 그럼 내용을 보죠. 자, 첫 번째 기억. 자,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다. 그럼 이런 건 조사 조치할 필요가 없죠. 그냥 종결 처리합니다. 두 번째. 신고자가 신고사항에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증거로서 좀 미비해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완 요청을 했어요. 안 해. 이거는 신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종결 처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소용 없이 다시 뭐 특별한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한 번 한 걸 가지고 또 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성 민원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블랙리스트 딱 뜹니다. 조심하세요. 공무원들 괴롭히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로 이미
확정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이미 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반 행위를 판단하고 있다. 그럼 굳이 이제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자, 그지? 외우지 않으셔도 자, 종결처리 대상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신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단속행위.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차를 거기 그림으로 이제 쭉 해놨잖아요. 이거 뭐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처리 절차 특히 색깔로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놓은 부분 있죠.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금지행위. 자, 그래서 제1항과 제2항에 있는 금지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질서 교란행위. 이건 좀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배운 내용, 자, 우리 프린트 자료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메일 정리 노트 4회차입니다. 4회차.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틀린 거. 자,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그렇죠?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준수 대상이에요. 두 번째. 자, 이 의무는 개공사와 소공사만 준수하냐? 아니죠. 우리 개공사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그랬죠? 당연히 보조원도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중, 금지, 예방, 비결 그랬죠. 비. 그래서 비밀 준수도 개공사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 틀렸네요. 자, 3번. 그러면 언제까지 지켜야 되나요? 예,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즉, 죽을 때까지 지켜라. 그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자, 이거 1년이야? 1,000만 원이야죠? 자, 입을 함부로 놀린 대가 치고 처벌이 무거워요. 그 다음 반의사 불벌죄. 자, 이게 중요하죠? 자, 반의사 불벌죄. 자, 이거 작년에도 출제됐어요. 32회 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이게 이제 비밀준수 위반. 네. 자, 그래서 피의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자, 확인 설명 틀린 거. 자, 개공사는 확인 설명서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문서 형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몇 년? 예, 3년간 보존한다 그랬고. 자, 두 번째. 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 교부한다. 자, 그럼 확인 설명서를 언제 작성하나요? 하면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러니까 이걸 중개 완성 시 이렇게 얘기해요.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도 작성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 당사자 즉 쌍방에게 각각 한 부씩 교부. 그 다음 3번. 자, 그럼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수 실비 금액과 산출 내역 기재하나요? 예, 기재하죠.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가 일종의 영수증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리 개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 매도 의뢰인 측이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고, 그 다음 5번.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 거기다 빗금을 치세요. 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하나. 그 다음,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둘 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다 그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틀렸죠. 보존 의무. 그러니까 작성하여 교부하고 서명 및 날인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서식과 관련된 것은 다 뭐예요? 업무정지. 그런데 확인 설명 의무. 말로 하는 거 위반했을 때, 자, 우리가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너무 성급하게 읽으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것을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고 3번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거. 자, 우리가 기권공, 도수입, 예중세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거 아닌 거 뭐예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나 암기했는데 답을 못 찾겠어요. 그건 암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암기한다는 걸 출제자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내용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암기상에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걸로 소화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입지 조건이에요.
그럼 입지 조건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틀리면 되느냐?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이게 조심해야 돼.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자, 우리가 예, 중, 세, 조세가 들어가죠. 근데 이때 뭐예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잖아요. 왜? 우리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교묘하게 이전함에 따라 이랬잖아요. 이거 예전 기출문제 이렇게 나온 거. 자, 이렇게 함정에 조심해야 돼. 빠지면 안 돼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설명사항 조사 방법. 자, 틀린 거. 자, 중개대상물의 면적이나 종류,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있죠. 자, 이런 물적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부동산에 대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대장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2번 권리관계는 당연히 뭘 봐야 돼요? 등기부죠. 그 다음에 3번. 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여기서 건물을 짓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없어요. 이건 규제가 있습니다. 뭐예요? 시군조례죠. 시군조례. 그래서 공법, 여러분 국토법에서 그 법령에 따른 조례 내용 이런 것들로 다 암기하잖아요. 자, 암기. 자, 그래서 주상공록에서 70, 90, 70, 20에서 다 암기하던 거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나 입지 조건은 그렇죠. 현장 조사해야죠. 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예, 이게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예.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5번. 자, 입지 조건 요소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입지 조건. 자, 그럼 입지 조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그랬죠. 자, 그러면 승강기. 아하, 이것은 내외부 시설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승강기는 시설 상태.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교육시설은 들어가고요. 공원 안 들어가죠. 비선호시설은 별도로 따로 있어요. 안 들어갑니다. 네, 판매시설 들어가죠. 의료시설 들어가죠. 자, 그래서 교육, 판매, 의료시설은 들어갑니다. 3개. 도로, 그렇죠. 도로가 입지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이건 내외부 시설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소방란에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안 돼. 그럼 몇 개예요? 4개, 4개. 자, 답은 3번. 자, 이런 식으로 출제 예전에 됐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기출문제에 나온 겁니다. 자, 6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자,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 권리 이전 내용 반드시 기재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암기, 임표하고 인권할 때 권리 이전 내용에 들어가잖아요. 필수기지사항. 그 다음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몇 년 보존한다? 5년. 네, 맞고요. 그 다음 소공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했네요. 자, 소공사가 법령 위반하면 전부 다 뭐라고 처분이? 그렇죠? 자격정지. 소공사는 무조건 다 뭐다? 자격정지. 자, 과태료가 아니라 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누가? 그렇죠. 책임자가. 주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죠.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예, 당연한 얘기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 틀린 거. 공탁으로 보증했을 때는 3년간 회수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2번. 자, 이거 판례 내용이네요. 자, 비록 잘못을 했지만 당사자도 잘못한 게 있으면 너도 책임져라 해서 과실상계. 자, 이거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3번. 예. 중개가 완성됐을 때죠. 자, 중개가 완성됐을 때 보증 관련 사항 설명도 하고 4번도 교부하라. 예. 그 다음 지역농협은요. 자, 특수법인이지만은 설정 금액 얼마? 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했어요. 자, 그럼 이거 과태료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임취죠.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자, 3번을 위반했을 때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3번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보증 설정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하면 임취 구분하셔야 돼요. 자, 8번 반환 채무행 보장입니다. 자, 개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는데, 자, 여기서 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가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죠. 자, 이렇게 이제 살짝 바꿨네. 자, 이거 틀렸죠. 그 다음
소공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자, 사람은 개공사밖에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자, 개공사가 이제 반환 채무 이행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 취소냐? 그게 아니라 업무정지사유죠. 우리 기타 적용해서 업무정지. 그 다음 우체국, 즉 채신관서가 우체국이잖아요. 예치 명의자 될 수 있고 예치기관도 될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은공신 보채전할 때 채신관서 예치 명의자가 되고요. 금공신 등 그랬잖아요. 기타 등등 그랬으니까 우체국도 예금 업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이 맞았네요. 그 다음에 개공사가 이 업무하고 실비를 받는데, 자, 조심할 거. 거래 당사자에게. 자, 이렇게 거래 당사자에게 이 말은 쌍방 다 가리켜요. 자, 근데 이건 예치가 누구를 위한 제도예요? 취득 의뢰. 그러니까, 아하, 이 실비는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받는 거다. 그랬어요. 네. 자, 9번. 자, 33조 1항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토지 매도 의뢰인에게 그 토지를 직접 샀네요. 의뢰인과 계약했네요. 이거 뭐예요? 직접 거래죠. 그렇죠. 그 다음,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춰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 보수의 사례를 또 받았네. 아, 이건 뭐예요? 초과수수. 3번,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이용하여 계약을 하게 했네.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거짓된 언행. 4번, 상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자, 이렇게 위임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이제 대리인이라는 얘기인데,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했어요. 자,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하더라도 개공사 입장에서 한 게 아니라 대리인 입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일방 대리죠.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자, 5번. 자,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매수하게 한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전매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차익을 얻게 했다. 자, 이거 투기 조장 행위에 들어가죠. 네. 자, 10번입니다. 자,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33조 2항의 거래질서 교란행위. 자, 1번. 자, 이들은 누구든지, 자, 이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네. 의뢰인을 포함한 모두. 그 다음 2번. 자, 국장이 신고센터 설치 운영하죠. 자, 3번.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신고 고발은 포상금 주느냐? 자, 우리 포상금 어떻게 암기했어요? 대상자. 무부증광교. 그래서 광교할 때 교가 뭐예요? 교란행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교란행위 저지른 사람 포상금 대상자 맞아요. 그럼 이제 얘가 신고를 어디 돼? 등록관청에도 되고 수사기관에도 되고 신고센터 이제 이런 데 다죠? 자, 그런데 포상금은 누가 지급해요? 자, 여기 국토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등록관청. 자, 이게 틀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항상 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등록관청인지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신속하게 조사 조치 완료하고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해 주라 그랬고요. 또 5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신고상 접수 처리 결과를 국장에게 제출하라 그랬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 다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네.